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죠. 싱싱쌤님, 노종숙 싱싱쌤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싱쌤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일단 응해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싱싱쌤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저는 칠남매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남자의 아내이고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한 25년 정도 중국어 강사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23년째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한국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15번째 이제 전자책 위주로 해서 책을 쓰고 있는 네,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하워 스터디 이제 애국어 놀이터라고 해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 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주인장 노릇을 하고 있는 싱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자기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제가 뭐 조사한 거를 좀 토대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략하게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노종숙 싱싱쌤님, 중국 강사이시면서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자는 또 수백 명의 외국인에게 무료로 자신의 집을 개방하면서 한국의 따뜻한 정과 문화를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외국어 학습 커뮤니티인 하우스터디, 지금 싱싱쌤님 뒤에 배경 화면으로도 보이죠? 예, 하우스터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재능 기부도 하고 계시고, 예, 중국어 무료 수업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 강사, 문화센터 및 평생교육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뭐 후진 양성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활동,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이런 것도 뭔가 관여를 하셔서 뭔가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되게 좀 다양하게 중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뭔가 확장하고 파장된 그런 활동들을 이어오신 분이라고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제 이력이랄까 경력을 토대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시청자분들은 싱싱쌤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구나. 요걸 참고하셔서 이제 앞으로 이어질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소개를 잘 해드렸나요? 어때요? 너무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보통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이제 뭐 활동명이랄까, 닉네임이 싱싱쌤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졌는데, 요것에 이제 이름의 뭔가 의미,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싱싱. 네. 별성자예요, 사실. 네, 별님이라 뜻이에요. 중국 이제 중국 친구들이 이제 붙여준 이름인데요. 또 싱싱이 이제 영어로 또 노래하다. 그래서 음, 싱싱 하니까 노래 잘해요라고 아이들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음, 싱싱하다, 뭐 음, 프렌치에 너무 이제 신선하다. 예, 그래서 항상 좀 이제 제가 음, 밝고 좀 이제 명랑한 성격이다 보니까 싱싱하다, 어울린다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예, 네, 싱싱. 그래서 이제 또 중국어도 가르치기도 하니까 싱싱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 싱싱카예요 라고 애들이 또 있는 아이도 음, 있고요. 또 네. 중국어에 고릴라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기분 안 어, 좋으면 고릴라 선생님이라고도 합니다. 별입니다. 음. 싱싱, 별성자. 별성자, 그거는 전혀 저도 생각지 못한 뜻이 있었네요. 어쨌든 되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네요. 네, 네, 싱싱쌤님, 별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별이.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기 앞서가지고 이것 일단 가장 궁금했는데 뭐 한 20여 년간 어쨌든 십수년, 20년 넘게 뭔가 이제 수백 명의 외국인을 뭔가 무료로 홈스테이를 맞이하면서 뭔가 민간 외교관이랄까 어쨌든 한국 문화를 이렇게 알려오고 계시는데 이 여정을 뭔가 시작하게 된 계기랄까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뭐,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중국어 강사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외국어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중국어 강사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된 일이 바로 사단법인 렉스 청소년 문화교류 연구소라고요. 이제 음, 저희 한국의 그 가정,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그 가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애국 문화와 애국 언어들을 이제 접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도 하고요. 또 외국에 이제 그 어떤 청소년 단체하고 같이 음, 이제 협력을 해서 서로 교류하고 하는 이제 네. 그런 이제 단체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일본, 뭐 말레이시아, 이제 여러 이제 대만 이런 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들을 데리고 인솔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홍보 마케팅 위주로도 이제 네, 많은 일들을 이제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주선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제 홈스테이를 접하고 제가 직접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홈스테이로 오시는 외국인들은 중국인 분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어때요? 아니에요. 이제 중국을 제가 전적으로 이제 맡아서 음, 저희 이제 청소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네, 보통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정말 한 거의 20여 개국 위주가 서로 이제 그 활동을 오고 가고 했던 것 같아요. 미국, 뭐 어, 캐나다, 네, 호주, 그다음에 저기 이제 뭐 유럽 쪽도 뭐 다 하고요. 그다음에 어, 일본, 네, 말레이시아, 우리 동남아시아 쪽도 아주 많이 해서 한 20에서 30여 개국 사람들하고 네, 같이 많이 교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싱싱쌤님의 홈, 집으로 오셔서 일정 기간 머무르다가 가시는 네,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문득 생각이 든 게 중국어를 전공하셨으니까 중국어는 뭔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가 됐건 아니면 어떤 음, 유럽권이 됐건 중국어 언어권이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외국인은 어떻게 뭔가 이제 소통을 하거나 음. 그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이제 그 공용어니까 영어 쓰는 음, 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네, 뭐 제가 뭐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고 이제 기본적인 건 하지만 근데 음, 그들 자체도 네, 한국에 이제 올 때는 이미 한국 문화나 한국 언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이제 음, 그런 사람들이니까 또 그런 신청을 해서 또 이렇게 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안 되는 이제 영어도 쓰지만 이제 그들에게 또 한국어를 일부러 또 많이 들려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음, 그런 장면이다. 잠깐만요. 이때 뭐라고 했죠? 이러면서 예전에 이제 겨울연가 한창 음, 유행할 때는, 제 이름이 종숙이잖아요. 그래서 종숙아 하고 누가 불렀어요. 제 엄마가. 음, 그랬더니 준상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왜 준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들을 때는 뭐 종숙, 준상, 지읒, 시읒 비슷했죠. 예,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어를 상당히 이제 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약간의 이제 그 드라마 주인공처럼 음, 한국어로도 많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쪽들이 워낙 관심이 어, 많았고 한국 어, 문화, 한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단 오니까 이제 저 어, 입장에서도 당연히 저도 영어를 써서 영어를 좀 더 활용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을 어, 위해서 한국어도 아주 많이 쓰고요. 네, 또 네, 더듬더듬 뭐 일본 사람 만났을 때는 또 조금 안 되는 일본어도 쓰고 또 한국어도 쓰고 그래서 여러 이야. 언어별로는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영어를 기본으로 하지만 어쨌든 뭐 서로 간에 한국어가 됐건 아니면 그 나라의 다른 언어가 언어를 또 됐건 조금씩 예, 비언어적인 언어가 됐건 여러 네, 가지 어쨌든 맞아요. 상황에 맞게 하면은 결국에는 뜻은 통하게 되니까 그죠? 네, 완벽하게는 마음이 가장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게 뭐 1, 2년 하신 게 아니고 정말 오랜 기간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모르겠어요. 홈스테이를 경험해 본 적도 사실 저는 음, 없거든요. 음, 어떤 제가 외국에 가서 홈스테이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음, 어떤 외국인을 초청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경험이 저는 없다 보니까 감이 살짝 안 오긴 하는데, 어쨌든 같은 어떤 문화권의 한국인도 아니고, 전혀 다른 어떤 문화권, 그것도 하나의 국적이 아니고 다양한 국적의 그런 외국인들을 뭔가 접하고 교류하다 보면은 다양한 에피소드가 생길 것 같은데, 또 네, 좋게 표현하면 에피소드고, 뭔가 우여곡절, 뭐, 좌충우돌? 하여튼 다양한 네, 뭔가 이야기거리가 그냥 떠오르는데, 연상이 되는데,
어때요? 뭐 기억나는 음, 에피소드랄까, 기억나는 추억이랄까, 사건이랄까, 뭐 이런 게 몇 가지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네, 제가 응, 홈스테이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라고 하는 응, 이제 책을 쓴 이유가 이런 응. 에피소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렇죠. 정말 아이고 기록 응, 안 하면 다 잊어버리겠구나 응, 생각해서 그렇게 책으로도 쓴 건데요. 네네. 좀 뭉클한 얘기도 있고 재미난 응, 얘기도 있는데요. 뭐 이제 네네. 시작이니까 그래도 살짝 그래도 응, 잊을 수 없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응,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아이는 한 번 처음 받았거든요. 아프리카 어,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간다에 있는 이제 캐롤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문제는 이제 아프리카 아이잖아요. 근데 그 선천성 이게 저도 용어는 정확히 모르요 외성기 이상? 예, 음, 그러니까 어떤 그 불완전한 성기를 두 개를 다 가진 음, 예, 그러니까 본인의 그 어떤 정체성도 힘들고 어,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그런 어, 아이인데 어떤 그 기아하고 그 다음에 인카 아니 그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우리 한국으로 와서 이제 수술도 시켜주고 음, 상당히 이제 어떤 그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오게 됐는데 근데 물론 이제 숙식도 오래 길어야 되니까 네, 이제 숙소도 여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와서 같이 함께 했지만 네, 이제 한국 가정을 또 좀 알게 하자 해서 이제 네, 그때 홈스테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만나면서 음, 너무너무 이제 그 아이가 15세 소년인데 너무 왜소하고 음, 키도 이제 참 작고 음, 이제 너무 볼 때 많이 이제 마음적으로도 막 아이고 아이고 엄마 마음을 막 정말 모성애가 막 진짜 발동하는 아이인데 음, 처음에 상당히 어둡기도 하고 좀 음, 마음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좀 이렇게 좀 소침한 이런 아이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문화적인 충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1시간 동안 아침에 물을 길러서 음, 생활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루에서 가장 뭐 즐거운 시간이 라디오 듣는 시간. 음, 그 음, 동생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동생들 돌봐주고 어디 학교 음, 가서 배우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근데 음, 이제 저희 집 왔는데 가장 첫 번째 놀란 게 밤에 불빛이 너무 환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음, 막 오히려 불안하다는 거 너무 환해서 불빛이. 아, 그리고 막 TV 나오고 막 이제 이런 네, 거가 너무 그렇고 어, 놀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전 나름대로 이제 엄마 마음으로 많이 이제 음, 해서 차려주는데 많이 못 먹어요. 너무 소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 아이들은 뭐 다이어트 하네 어쩌네 하는 마음으로 소식을 하는데 왜 음, 이렇게 못 먹어요? 하고 이제 그 담당 그 선생님한테 음, 여쭤봤더니 너무 거기서 먹을 게 없어서 음, 음식을 조금씩 조금씩 먹다 보니까 위가 음, 완전 애기 위처럼 줄어 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를 조금만 먹으면 포만감에 이거 이제 음식을 많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기도 많이 먹고 싶은데 그 음, 위에서 이걸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몸이 왜소하고 이제 많이 음, 그 이제 좀 작고 힘들죠. 그런데 이제 여성성을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뭐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자기는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래서 이제 음, 아주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 이제 연락이 좀 아프리카 쪽이고 해서 크게 이제 안 되는데 아마 이제 음, 간호사가 되어서 나름대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캐롤리는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작은 음, 신문에도 저랑 이제 찍은 기사도 살짝 났고 했는데 음, 근데 이제 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건강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한번 부를 때 봤는데 힘이 뭐 다른 그 어떤 막 왜소하고 막 의기소침했던 그 음, 모습이 아니라 너무 막 그 영적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하는 거 어, 보면 아 사람이 어, 이렇게 외모나 신체적인 것만으로 이런 게 어, 아닌 또 어떤 그 영적인 그런 마음의 힘이 더 큰 거구나. 그거 볼 땐 저보다도 더 아이가 크고 와 음.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계속 다 말해도 시간이 아, 괜찮으면 말할 그럼요. 수 시간은 뭐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조절을 할 테니까 괜찮습니다. 네, 이제 뭐 조금 그래도 이런 음, 시간이니까 막 음, 재미있었다는 그런 추억보다 뭔가 그래도 좀 의미 있고 저 나름대로 또 음, 지금까지 이렇게 남는 이야기가 또 네네, 생각이 나요. 이제 저희가 전 세계 우리나라가 이제 입양을 많이 이제 보내는 나라잖아요. 네네, 아시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입양아들에게 친부모를 찾는 캠페인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 인카스라는 뭐 이런 기관하고 음,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초대를 해서 한국도 이제 관광도 시켜주고 또 음, 이제 그 성사가 된 곳은 부모도 만나게 해주고
근데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온 친구가, 이제 온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저도 한 10년 넘게 이제 그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호텔에도 묵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제 그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제 다 알아서 진행을 하지만, 그 중에 또 한국 가정, 왜냐면 너희가 핏줄인데 일단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그 음, 한국 가정을 한번 접해 줄 수 있는 또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제 한국 가정에 매칭을 해서, 올해는 아니고 한 주말 이틀 정도를 이제 묵게 해줘요. 음,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저는 또 이게 또 다른 또 게스트하고 또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사연 많게 그 외국에 가서 네네. 또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저 나름대로는 또 엄청 또 잘해주고 싶은 음, 마음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면은 제가 정말 따뜻하게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더 특히 당부해서 정말 잘해주자. 이제 네.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막 우리끼리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막 참석도 하고 바빠요. 그런데 연락이 와요. 어, 궁금하고 이렇게 연락이 됐다. 그러니까 왔다고 해서 모두 다 연락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제 그쪽에서 이 친구를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하는 이제 결정을 줘요. 음, 그거를 기다릴 때 상당히 좀 이제 조마조마하는데 음, 그 중에는 부모께서 근데 많은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오픈할 수 없는. 그래서 네네. 만나고 싶지 않다, 못 만난다. 네. 이런 통보가 이제 와요. 그러면 이제 막 음, 저도 옆에서 볼 때 너무 이제, 아시죠? 얼마나 저도 막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막 이제 그렇죠. 안타까워요. 근데 음, 그 또 입양 그 아이도 저에게 뭔가 막 표현을 노골적으로 못 하는데 음, 그 어떤 그런 많은 좀 아픈 추억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도 혼자 이제 이겨는 내지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옆에서 볼 때, 음, 이제 친부모의 마음도 이해를 해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네네. 있겠다. 하지만 또 우리 여기 입양 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제가 막 이제 속이 상하고, 음,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정말 만나가지고 그쪽에 가서 또 같이 좋은 시간을 갖는 아이도 있지만, 결국은 큰 성과 없이 가는 음,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음, 그걸 조금 제가 뭐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저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이제 네. 제가 따뜻한 좀 가정의 맛도 좀 느끼고, 음, 한국 음식 이렇게 김치도 이렇게 먹고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리고 이제 음, 따뜻하게 이제 좀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음, 아이들도 그나마 이제 한국 가정의 어떤 맛을 느껴봤다고 하면서 이제 연락도 오고 음, 좀 조그만 선물도 이렇게 보내와서 지금도 음, 제가 이제 저희 예쁘게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입양한 친구들하고 또 만났던 기억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음, 그런 부분은 저희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경험들은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이제 네. 또 만나가지고 막 또, 정말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 상봉 같은 거 보면 음, 뭉클하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전에는 몰랐고, 어떤 음, 그런 뭐,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거 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또 사람들 관심을 못 가지는데, 이제 네. 또 그런 거까지 일차적으로 직접 접하니까, 음, 아유, 우리가 참 이런 아픈 사연, 예전에 우리나라 참 많이 힘든 나라일 때 이렇게 많이 음, 보냈고, 근데 음,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결과물만 음, 봐서, 하여튼 그런 또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참 이제 생각하면, 뜻깊은 정말 뭔가 일을 하신 거다, 그죠? 네, 어, 네.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어쨌든 외국인들이 홈스테이를 하면서 머물다 가는데 또 궁금증이 든 거는 그러면은 그 대상의 뭔가 조건이랄까? 이런 게 지어져 있나요?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 아니면 성인만 아니면은 뭐 체류 기간은 며칠 이런 게 어떤 기본적인 요건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어때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사단법인 이제 음, 그 청소년 단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리고 비영리 단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이제 홈스를 했다고 나름대로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이제 그 단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돈이 오가고 이제 이런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찾을 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음, 왜냐하면 음, 아니, 자기 가정을 음, 오픈하는 것도 쉽지 않아. 누구 네,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음, 그런데 또 숙식도 해주고 먹여줘야 돼요. 음, 그런데 그걸 또 무료로 해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좀 초창기에는 이제 언어도 상관없다고 우리 말을 해요. 아유, 음, 언어 뭐 잘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음, 그냥 뭐 이제 따뜻한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음, 있어요.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 자격 제한을 최대한 이제 많이 낮춰야 되니까. 음, 그런데
이제 너무 또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셔서 또 생각보다도 많이 지원도 하시고 또 아이의 어떤 또 이제 그 교육적인 면 그러니까 이제 외국 문화를 직접 접하고 또 언어도 접하면서 또 그들이 돌아간 후에도 아이들하고 또 언제든 이메일 예전에 이메일을 많이 했거든요. 또 이메일도 서로 나누고 또 한 번은 제가 그쪽에 갈 때 그 집을 또 방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음, 어떤 제한은 크게 많이 두진 않았고 음, 가정의 어떤 이제 하나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가족이 다 이제 오케이를 해야 돼요. 뭐 음, 엄마만 애만이 아닌 엄마, 아빠, 아이가 다 좋아해야 그 그렇죠. 가정에 새로 손님을 들어가서 잠도 네네. 자고 서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사실 호스트라고 하잖아요. 제가 호스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아주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홍보 아주 이제 마케팅 담당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고요. 이런 음, 색다른 경험도 애들한테 한번 해보게 하면 아이들 눈도 넓어지고 그래서 홍보맨으로 많이 네, 음,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큰 그러니까 음, 제한은 없는데요. 네네. 그래도 또 외국에 또 관심 많고 또 네. 외국 그 문화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는 더 신청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거를 뭐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홈스테이를 참여를 하신 가정은 뭐 한 몇 가구, 몇 가정 정도가 되나요? 그게 그렇게 집계가 치면 지금 되나요? 이제 23년 차고 그 음, 단체는 이제 30년이 넘었으니까 네네네. 이제 거기가 이제 1365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봉사활동 그 줄 수 있는 수요처 그 음, 기관으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왜냐? 음, 돈으로도 보상 안 돼. 네, 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네네. 이거를 함으로써 몇 박 며칠 동안에 아이들에게 그 이제 봉사 점수를 음,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또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 음, 그 이제 수시로 할 때 이렇게 봉사 활동, 봉사 점수 이런 활동이 또 하나의 나의 어떤 또 그 저기가 되잖아요. 큰 네네네. 이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또 많이 음, 좀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봉사 점수로 많이 이제 주기도 했고요. 또 네네. 하다 보면 이제 국가 단체에서도 이제 국가별 어떤 행사에 음, 한국 가정을 또 체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네네. 우리한테 의뢰가 와서 음,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큰 돈은 아니어도 이제 소정의 그 음, 숙박하고 이제 하는 그런 비용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음, 저도 간혹 그런 이제 유료로 돈을 국가에서 받으면서도 음, 해본 적도 있어요. 그거 한 음, 15년 이제 또 그 음, 프로그램 중에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음, 말레이시아 약간 이제 동남아 나라에서 우리 한국의 이제 경제 선진 어떤 교육 시스템 같은 거를 또 음, 배우러 이제 네네. 오시는 그런 팀들이 꽤 많았거든요. 어, 그러면은 또 재밌는 게 이제 그분들이 뭐 포항제철부터 어디 삼성 우리나라의 유수의 이제 기업들이나 음, 공무원 단체 이런 데 가서 많이 교육을 받고 네네. 상당히 그 나라에서 큰 돈을 들여서 음, 오신대요. 음, 그런데 가고 나서 후기를 쓰면 마지막 한국 가정에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있었던 그 시간이 가장 좋았고 뜻깊었다. 이렇게 또 음, 글을 남기니까 그 음, 단체에서는 또 그 활동 그 프로그램에 음, 저희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꼭 마지막에 넣어서 음, 그거를 꼭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음, 이때가 가장 좋았다. 한국인들하고 음, 한국 가정에 들어와서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좋았다. 음,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또 홈스테이 그 활동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20여 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뭐 여러 이제 단체하고도 많이 연결되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또 하나의 또 인맥도 많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음,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도 또 이렇게 연결도 되는 사람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지원을 하시는 그런 지원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높은 편이에요? 아니면 아직 뭐 현재 부족한 상황인가요? 어때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음, 저희가 이제 그 엄마들인가 그런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제 무료지만 이렇게 감수를 하고 많이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외국인 만나기도 쉽지 않았고, 또 외국을 가는 게 좀 쉽지 않았잖아요. 25년 전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점점 이제 그런 어떤 음, 환경이 너무 이제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 음, 우선은 막 그렇게 피곤하게 우리 사람 들어오게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해서 막 이렇게 불편한 어떤 거를 좀 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호스트가 일단 음, 많이 줄고 또 음, 하나는 그 코로나 때 이제 큰 타격이었죠 저희한테 아, 그렇겠네요.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맞네요. 외국가 오게 해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처음 초창기에 음,
완전 이제 막 퍼지기 전에는 음, 살짝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모집을 한다는 게. 그렇겠네요. 저 사람들 이상한, 왜 음, 이런 지금 상황에서 무슨 누구 외국인? 이랬다가는. 음, 그래서 그 참, 정말 그 몇 년 초창기에 음, 힘들었어요. 아예 그냥 중단도 되고, 그렇겠네요. 오기로 했다가도 네, 취소났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었잖아요. 저 음, 코로나가. 음, 그러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전까지는 저희는 또 눈치를 봐야 돼. 왜? 그렇죠. 또 완전히 이거 또 소멸되지 않은데 어, 또 저런 거 했다가는 맞네. 하나의 그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상당히 힘들었고 그 코로나 음, 이후로 급격히 음, 많이 이제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음, 활동이 좀 많이 사실은 음, 이제 좀 저희가 돼 있어요. 많이 침체돼 있는 그렇겠, 상황이라 좀 아유, 안타까워요. 아이들에게 그렇겠네요. 참 좋은 경험인데. 음, 그, 오시는 외국인들에게도 물론 좋지만은 그 홈스테이를 그저 해드리는 입장에서도 되게 뭔가 깨닫거나 음, 얻거나 하는 게 많을 것 네. 같아서 좀 좋은 취지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대로 네. 코로나를 뭔가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아유, 홈스테이가 좀 네. 감소할 수밖에 없는 뭔가 묘한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한류를 통해 가지고 한참 한 10년 전에 음, 음, 엄청 뭐 저희가 들어보지도 못한 막 이런 나라에서도 음, 한국에 이렇게 가족에 그렇겠네요. 오고 싶다고 막 이렇게 음, 오기도 하고 저는 브라질 이제 다니엘라 뭐 브라질 뭐 음, 정말 어디 저기 뭐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뭐 하여튼 음, 정말 이런 저기들하고 우리가 언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한류의 영향으로 그렇게 많이 오고 막 네. 하던 정점에 2019년 아이고야, 네 그게 정말 큰 타격이 일종의 왔죠. 블랙스완처럼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 터지는 바람이 그죠? 네, 다 참, 그때는 마찬가지니까. 네, 그 부분은 참 아쉽다, 그죠? 근데 네, 또 앞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또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하나의 뭔가 계기, 전환점이 생겨서 다시 또 뭐 증가되는 추세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외국인 입장에서든 홈스테이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든 뭔가 되게 서로가 뭔가 도움이 되는, 득이 되는 일인 것 같아. 음, 이 일 자체가. 맞아요.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다음 또 질문을 그럼 한번 들어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네이버 카페 하우스 스터디에 관련된 질문인데 예, 요 카페는 또 역시 뭐 짧게 운영하신 게 아닌데 지금 운영자로서 오랜 기간 운영하고 계신데 이 공간은 주로 뭐 어떤 공간인지, 어떤 취지에서 만들게 됐는지, 뭐 기타 등등 요거에 대한 어떤 음.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그쵸. 처음엔 이제 내가 16년 전, 2009년 1월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외국어를 어쨌든 그래도 많이 쓸 확률이 이제 저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외국어 공부도 같이도 할 수 있는 사람도 모집도 하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저의 이제 홈스테이 기록도 좀 남기고, 그러면서 그냥 소박하게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세월이 이제 10년 흐르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더 의미 있게 이걸 확장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제가 중국어는 여기에서 한 16년 전 시작하기 전부터도 중국어는 이제 좀 많이 이제 무료 재능기부 수업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어 이제 무료 수업을 한다고 막 여기저기 알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음, 다른 언어권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뭐 스페인어 음, 강사님, 뭐 음, 프랑스어, 뭐 독일어 선생님들. 근데 이런 선생님들도 오셔가지고 또 음, 저한테 중국어를 배우면서 또 좋은 취지로 이런 일을 하니까 음, 나도 음, 내가 하고 있는 언어 여기서 음. 재능기부 무료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서 어, 정말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그다음에 어, 한자, 이제 뭐 말레이시아어도 제가 조금 이제 왜냐면 말레이시아 공무원을 15년째 맞이해서 그래서 음, 아빠빠빠르 나마사야, 음, 나마함딜라사야, 싱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어, 이제 그 말레이시아 이런 언어도 이제 같이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음, 그 언어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제 재능기부 위주로 이끌어 오다가 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카페도 그렇고 이제 외부에서도 좋은 분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우리 카페에 오셔가지고 저 이렇게 또 무료 특강, 재능기부 특강도 좀 많이 열어주세요라고 음, 요청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의 진짜 많은 특강, 무료 특강을 지금까지 예전에 한 달에 한 두세 번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네,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제 그 무료 특강도 하고 외국어도 같이 엄마와 아이가 함께 그냥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여기 와서 음, 같이 함께 외국어도 공부하는 장을
만들어 간다 싶어서 지금까지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주 어, 건전한 곳이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 이제 무엇이든 또 공부하는 것도 음, 이렇게 인증도 해주고 또 네네, 운동도 나 오늘 했어요 하고 올려주면 다들 음, 또 보고 동기부여 받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 좋은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예, 서로 뭐랄까, 동반 성장이랄까? 같이 네. 발전하고 되게 또 좋은 공간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든 거는, 궁금증이 든 거는 되게 좋은 취지잖아요. 재능 기부. 그것도 이제, 음, 그죠? 말 그대로 무료로. 그러면은 이게 달리 시각을 바꿔보면은 워낙 요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라도 워낙 살기가 팍팍하니까 네, 네. 어떻게 본업 말고 다른 거라도 뭔가 소위 말해서 이제 파이프라인, 수익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은 싱싱쌤님은 예를 들어 처음에는 그래 좋은 취지로 무료로 재능 기부로 시작했다 쳐도 이게 어느 순간순간이랄까 어느 시점에는 다양한 이유로 이제 나도 뭔가 수익화, 유료화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러한 고민이랄까, 뭐 유혹이랄까, 이런 거는 없으셨을지, 예, 네.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그냥 너무 뭐라 그럴까, 단순한 생각, 짧은 생각이 그냥 드리는 그냥 질문인데, 가볍게. 아니,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롭고 여유로우시기 때문에 크게 뭔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랄까, 그러한 게 없으신 걸까?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음, 뭐 제가 이제 무슨 뭐 이게 방송 인터뷰 중이니까 뭐 그럴싸하게 말을 한다 이런 거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음, 만난 시간이 음, 제 진솔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음, 만났기 때문에 음, 사실 그 부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 그쵸. 홈스테이도 사실 그렇게 이제 많은 애들이 음, 이제 수백 명, 한 거의 300명 이상이거든요. 네, 그 네네. 많은 사람들을 거의 이제 대부분 뭐 음, 국가에서 약간 이제 보조도 받았지만 거의 대부분 무료로 해왔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그건 제가 좋아해서 음,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고 또 아이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음, 이러니까 이제 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옆에서 아유 왜 돈 안 되는 일을 매번 그렇게 음, 해. 아니 지금 몇 년째야 그 20년 음, 25년째도 아유 어찌 보면 좀 답답하다고도 하고 우리 남편은 아이고 여름에 속옷 차림으로만 다녀야 되는데 외국인이 온다고 아유 기겁해 기겁해 무슨 음, 외국인이야 아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유 그 이상한 사람들 또 들어왔다가 큰일 나지 하면서 이제 음, 저희 가까운 이제 친척들이나 또 이제 친구들도 음, 이해도 하지만 좀 음, 이상하다고 좀 생각도 많이 하기도 음, 해요. 사실 네네. 좀 안전설도 많이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또 운이 좋았던 게 또 다 제가 믿고 또 이렇게 이제 만나서 그런지 또 음, 그런 불상사도 크게 없었고 음, 서로 이제 그만큼 제가 이제 그 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정말 거의 얻은 건 없지만 네. 정말 돈을 음, 주고도 사지 못하는 좋은 경험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안에서 또 많은 인맥, 사람들의 어떤 그 관리 인맥도 많이 넓어질 수 있었던 계기였어요. 이제 음, 그래서 뭐 홈스테이는 또 이제 그런 좋은 그런 힘들었지만 좋은 점이 많았으니까 네. 전혀 괜찮습니다. 이제 너무 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권하는데 이제 음, 제가 중국어 강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중국어 그 가르치는 일이 항상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영어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 그 학생 수요가 음, 꾸준해요. 근데 이 음, 중국어는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를 많이 타요. 그래서 특히 음, 코로나 때는 뭐 그냥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배우던 학생들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많이 그만두기도 하고 음, 또 많이 이렇게 이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으니까 음, 어디에서 제가 저 중국어 강사예요라는 말도 예전처럼 막 자신 있게 못할 정도였어요. 상당히 좀 어, 이미지가 많이 음, 그때는 좀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만나서 수업도 못하고, 음, 와,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정말 이제 거의 없어졌죠. 음,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제 그 카페에서 또 뭔가를 이제 수업을 많이 열어서
또 그거를 좀 이익 창출도 하면 좋긴 한데, 워낙 저희 자체가 재능 기부 위주로만 이렇게 해오던 거라서, 이 음, 사람들 심리가 제가 한 달에 이제 무료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음, 2주에 1만 원을 받아봤어요. 그러냐, 저도 좀 힘도 좀 나겠다 싶어서. 음, 근데 이제 또 간혹 그 중에 한 번, 두 번 수업 들어오신 분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만 원 환불 받을 수 있냐고 또 묻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만 어, 원이 크다 작다 이걸 떠나서 또 어떤 그렇죠. 분한테는 그게 또 음, 본인이 이제 그 남은 수업을 못 하니까 음, 이제 그거를 또 환불을 또 요청도 하시잖아요. 근데 음, 그런 면에서 저도 아뜨했죠. 이게 음, 뭐, 한 1, 2만 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 음, 정도는 내가 받을 만하지. 또 음, 이렇게 이제 2개월짜리 수업이니까 음, 그랬는데 또 그렇게 또 하실 때 저도 약간 이제 상처 아닌 상처도 좀 받을 수는 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마음에 조금의 어떤 상처나 또 뭔가 침체도 딱 돼요. 그래서 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카페 와서 뭔가 막 글도 올리고 중국어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어 이제 관련 자료도 막 올리고 하다가 이제 또 마음이 좀 침체가 돼서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음, 가족들도 엄마는 왜 맨날 돈 안 되는 일만 해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 식구들도 언니 이제 음, 친정 자매들이 많잖아요 막내야 너는 맨날 뭐 하냐 맨날 이래 맨날 돈 안 내는 일만 한다고 예. 음, 음,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제 조금씩 큰 거를 뭐 욕심은 안 내더라도 음,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떤 그 유료화도 이제 조금 해가고 음, 정당한 거잖아요. 내가 이제 수업을 하고 이 그럼요,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에서도 그 음, 뭐 일본어 같은 경우도 일본에 계신 이제 우리 한국 선생님이신데 이제 네 네, 번 수업을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3만 원 정도 음, 받거든요. 뭐 그런 정도면 또 큰 저기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런 유료 수업도 이제 많이 좀 열고 이제 음, 저도 음, 저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실은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또 좀 전문적인 일들이 많이 이제 음, 배우고 이제 음, 계속 저도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런 거 이제 같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익화해서 이제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제 음, 이렇게 해서 좀 앞으로 그 문제를 좀 풀어가려고요. 더 앞으로 음, 길게 오래 하려면 제가 어느 그러니까요, 정도 시간을 투자한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조금 그렇죠, 더 좀 보상도 받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네, 해보려고요. 맞아요. 마지막에가 정말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내가 뭐 돈벌이를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것보다는 마지막에 그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그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뭐 내가 엄청나게 막 부를 쌓아놨기 때문에, 돈 뭐 1도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결국에는 네, 다 현실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재능 기부, 뭐 선의,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오래 지속 가능하지 못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는 결국에는 싱싱쌤님에게도 손해고, 그 다음에 같이, 수강생들에게도 손해고, 다 같이 손해기 때문에, 다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그죠?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결국에는 이제 버티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정당한 대가니까, 그죠? 좋은 취지라든지, 좋은 어쨌든 그런 의미는 그거대로 살리면서, 다른 음, 부분도 좀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도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또 이제 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아까도, 싱싱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되게 다수의 전자책을 또 출간 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자책을 그렇게 다양한 주제로 또 이렇게 내신 또 어쨌든 과정이랄까, 어떤 목적이랄까, 그런 게 또 궁금하네요. 네. 이제 사실 또 저도 이제 책을 쓴다 뭐 이 정도는 너무 막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두 안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그래도 홈스테이 이야기는 좀 음, 오랫동안 해왔고 이야기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죠. 카페나 제 기본 개인 그 저기에 많이 기록은 해놓았는데 음, 또 언뜻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거 홈스테이를 이제 저는 물론 무료 위주로 했지만 충분히 이게 유료로도 또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럼 이거를
책으로 써서 음, 떻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익화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래서 음, 제목을 음, 홈스테이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이렇게 적은 음, 이유가 하나는 이제 다양한 이제 경험 이제 이런 네, 것들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음, 그걸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음,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걸 음, 책으로 이제 썼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 한 권을 쓰고 나니까 그때만 해도 아이 내 책 그냥 하나만 뭐 하나 이 하나만 저기 쓸 수 있어도 야 영광이지 뭐 이 정도 이렇게 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음, 한번 써보니까 또 그 음, 쓰는 과정에서 또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음,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지만 음, 아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음, 쓰는 것도 그게 할만하고요. 또 네네. 이렇게 출판하는 과정도 뭐 거의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아 이거를 또 이렇게 엄두가 안 나시고 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컨설팅도 한번 해드리고 싶다 해서 음, 전자책도 제가 컨설팅 해드려요 라고 써서 많은 음, 분은 아니지만 몇 분 정도는 그렇게 해서 자기 이야기를 쓴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하다가 하나하나 이제 써보다 보니까 이제 15권 지금 했고요. 어, 앞으로 또 조금 뭐 이제 또 중고 관련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도 한번 좀 계속 써보려고요. 예.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전자책을 구독하시거나 이제 구매하신 분들의 혹시 기억나는 피드백이랄까?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뭐, 요 음, 전자책을 통해서 네. 저도 뭐, 요렇게 해봤으니 뭐, 됐어요. 뭐, 라든지 뭔가 이제 네. 기억나는 제가 피드백? 지금도 나름대로 정말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저기 말씀 질문인데요. 정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마음이 이제 뿌듯한 이야기 하나 있어요. 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나름대로 이런 공식적인 이유에서 이야기를 해도 될지도 저도 지금 이제 혼자 그냥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친구 가장 소중한 친구 남편께서 음, 갑작스럽게 그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음,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도 이제 저기 실망하지 않고 정말 음, 열심히 희망을 갖고 이제 정말 노력도 하고 또 제 음, 친구가 아내인 입장에서 음, 정말 정성껏 해서 이제 네. 많이 이제 좋아지고 거의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이제 단계인데 어, 그때 이제 나름대로 제가 그 남편분이 이제 글 쓰고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어, 근데 그때는 뭔가 마음의 여유도 없으시고, 음, 되게 이제 어떤 뭐, 그런 것도 없죠. 막 병원 내가 다니면서 치료하고 그럼요. 항암하고. 근데 제가 네.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꺼냈어요. 음, 우리 이제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를 책으로 한번 내자.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음, 않고 내가 좀 음, 도와줄게. 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음, 진짜 실제로 그 음, 암 투병기를 써가지고 책을 직접 써서 그 어, 암 환우들에게 도움이 음, 되는 이야기를 써가지고요. 음, 실제 지금 그때 나왔을 때 한 번에 100권 정도가 이렇게 어, 판매가 되고, 어, 지금도 이제 그 친구 아이들도 아빠가 그렇게 이제 책으로서 내서 그리고 당당하게 지금 이겨 나가고 음, 거의 이제 완치 판정까지 이제 거의 받았다고 할 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마음적으로도 우리 아빠 너무 자랑스러우시고 또 음, 이렇게 힘든 과정에 어떤 이런 책으로 또 무언가를 완성했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음, 지금 정말 갑작스레 생각이 난 건데 음, 저도 너무 뿌듯하고 그 음, 책을 그 하나하나 읽을 때 정말 그 간절한 이 마음이 너무 그 안에 잘 녹아 있어서 음, 와 이런 거는 예 그렇죠 체험하지 않은 분들이 쓸 수 없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친구 남편이 이제 그런 책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좀 살짝 뭐 큰 도움은 아니고 어차피 글은 이제 본인이 다 써가지고 주신 거 이제 옆에서 아유, 그것만 도와드렸는데 지금 어, 생각해도 너무 좋고 그 친구도 두고두고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럼요. 아유, 정말 좋은 또 일을 하셨네요. 그렇게 뭔가 직접적인 뭐랄까 막 코칭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것만으로도 음, 그걸로 인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뭔가 삶의 활력을 찾거나 자신감, 자존감을 얻거나 그거를 나아가서 주위의 가족에게도 또 긍정적인 음,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 이제 다른 가족에게도 그죠? 독자들에게도 이게 그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음. 예, 정말 좋은 일을 하셨네요. 네. 저도 너무 음, 감사하고 그걸 또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내가 어떻게 음, 해라고만 할 수도 음, 있는 거를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고통도 엄청 힘드신 음, 상황인데 음, 그걸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그 경험담으로 네. 써서 어,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의 글이 나왔어요. 정말 네, 감사해요. 시청자분들도 뭐, 예를 들어 글을 조금은 쓰고 있다. 그런데 당장 종이책을 쓸 엄두는 안 난다. 음, 하면은 전자책을 뭔가, 전자책도 무조건 쉽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 종이책보다는 뭔가 문턱이나 허들은 좀 낮은 편이니까, 뭔가 이렇게 전자책 집필 관련 여러 가지 영상이든 문서든 온라인 강연이든 아니면 전자책에 관한 전자책이든 다양한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번 했어요. 한 권의 전자책 집필했어요. 음, 그럼 아까도 싱싱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맨 처음에는 아 그래 한 권 정도는 한번 해보자. 딱 한 권만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상 한 음, 권을 완성을 맞아요. 했어. 그러면은 이게 사람의 심리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음, 아, 내가 그래도 뭔가 막 우여곡절 끝에 한 권을 이렇게 해냈네? 뭐 아하. 이게 근사하든 안 근사하든 이걸 떠나서 완성도를 떠나서 그러면은 뭐 다음 두 번째라도 뭐 다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왜 두 번째는 못 하겠어? 더 잘하면 더 수월하게 하면 했지. 그러니까 점점 점점 이제 좀 수월해지고 쉬워지거든요, 보통은. 왜냐면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 네. 경험치를 무시 못하니까. 그러면 그게 두 권, 세 권, 네 권 되다 보면은 그게 또 뭐 종이책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러한 기회가 또 넓어지니까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일단 글을 안 쓰시는 분들은 글부터 한번 써보시고. 음, 누구나 늘 강조드리지만은 자기만의 콘텐츠는 다 있거든요. 아, 내가 무슨 글을 써. 난 뭐 맞아요. 내세울 게 없고 나는 쓸만한 어떤 경험이나 주제 콘텐츠가 없는데? 근데 아니거든요. 곰곰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나는 뭘 잘하고, 뭘 주로 오래 했고, 내 취미는 뭐였고, 특기는 뭐였고, 내 뭐 알바부터 시작해서 내가 했던 이 일은 뭐였고 쭉 적다 보면은 아, 내가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한 줄이라도 더 할 얘기는 있겠다. 그런 게 보면 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써보다 보면은 정말 이제 뭔가 점점 더 뾰족해지는 그런 순간을 발견하게 되실 거니까 글을 안 쓰시고 계신 분들은 글부터 써보시고 네, 자신만의 콘텐츠에 맞습니다.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아가 전자책, 뭐 종이책 이런 것도 한번 도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아, 맞습니다. 예.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아까도 제가 싱싱생님에 대해서 뭐 설명 드려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되게 다양한 뭔가 잡이라면 잡이고 다양한 분야의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떤 강사로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그다음에 뭐 중국어 강사로서 여러 가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엔잡러라고 하죠. 예, 요새 이제 엔잡러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싱싱쌤님도 아마도 엔잡러로 손색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요렇게 뭔가 예를 들어서 전공이 중국어이시니까 중국어만 딱 하나만 나는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강사로서만 커리어를 정점을 찍어야지. 예를 들어 음. 중국어 강사로만 나가야지. 중국어 학원을 차리든 뭐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뭔가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뭔가 활동하게 된 뭐 동력이랄까, 뭐 이유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제가 좀 나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쾌활하고 좀 싱싱하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칠남매의 막내예요. 근데 음, 그 막내잖아요. 근데 막내도 보통 귀여운 막내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특히 집에서 음, 언니 오빠들 완전 심부름을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야 막내야 막내야 야 뭐 저거 가져와 뭐 좀 사와. 또 아버지 술 담배 야 막내야 저기서 담배 하나 사와라. 심지어 또 언니가 이제 어릴 적에 교환원이셨거든요. 아, 그럼 음, 제가 도시락도 들고 막 거기까지 들고 가고 그러면 음, 거기 저기 그 동료분들이 야야야 니네 막내 왔다 막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을 쫄쫄쫄쫄 잘하니까 다 그냥 음, 이뻐라 하고 뭐 네, 10원도 주고 뭐 100원도 주고요. 이제 이런 맛에 또 막 좋아가지고 이제 음, 그런 어떤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칠형제 이제 집안 형편은 어려웠어요. 아버지도 음, 일찍 돌아가셨고 음, 그런데 이제 언니 오빠들이 그래도
이제 음, 좀 이뻐라 이뻐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또 음, 사람도 좋아하고 음, 막 또 이쁨 받으면 또 막 더 이쁨 받아보려고 막 더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참 사람을 좋아하니까 또 그렇게 외국인들도 그렇게 낯선 가족, 낯선 사람들도 저희 집에 들여와서 이렇게 음, 있었고, 그러게 하나의 어릴 적에 그런 어떤 가정 생활에서 그런 게 하나의 저희 힘의 긍정 마인드의 어떤 원동력이 좀 된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 제가 음, 이제 중국어 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뭐 영어도 이제 중국어 기본 어수는 또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외국어에 이제 어떤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 보니까 외국어에 관심이 많고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음, 아, 그래. 그럼 외국인은 우리 집에 오게 내가 갈 여건은 안 되고 우리 집에 음, 오게 해서 그 음, 나라 애들 문화와 또 언어도 접할 수 있는 거. 음, 그러고 또 이제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중국어만 배운다기보다 그 아이들의 어떤 고민도 들어주고 아이들 음, 진로도 내가 또 내 아이처럼 또 생각하고 이제 음, 그러다 보면 제가 아, 그래. 얘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렇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음, 계속 더 관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음, 중국어 강사지만 지금 제가 동기부여 강사도 하고 음, 그다음 아이들 진로 상담 어떤 그 코칭도 가끔 해주는 게 이제 그런 일을 좀 더 내가 그냥 중국어만 가르치고 이 시간에 뭐 중국어 단어 문장 가르치고 회화 가르치고 이걸로 음, 끝나지 않고 더 음, 그 아이의 어떤 입장에서 음, 도움을 음, 주고 싶은 어떤 그 관찰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그게 이렇게 나왔죠. 음, 그러다가 또 제가 이렇게 홈스테이나 또 여러 가지 경험을 또 이렇게 한번 책으로도 써볼 수 있는 어떤 또 기회가 거기서 또 음, 나오죠. 음, 자, 이제 그러면서 또 뭔가 막 이제 그 하나를 제가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배우면 또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는 신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 그렇죠. 거창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그렇죠. 먼저 배웠으니까 이거 한번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러면서 음, 1대1의 어떤 뭐 거창한 컨설팅은 아니어도 음, 언제든지 무엇인가 제가 가르쳐 음, 드리는 사람입니다. 뭐든 제가 음, 먼저 배워서 가르쳐 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음, 이런 식의 어떤 그 모든 그게 시너지 역할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중국어 선생이라서 중국어만 가르치는 마음이었다면 제가 진로 강사나 음, 동기부여 강사 이런 걸 할 수 없었을 거고 음, 또 중국어만 가르치고 있었으면 또 다른 언어나 또 이런 그 외국인들을 이제 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더 이제 이렇게 더 확장할 수 있고 그걸 또 네, 책으로도 써내고 이런 게 하나의 그 서로의 시너지. 그러니까 결국은 음,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지만 그 일을 좀 더 깊게 음, 하고 들어가고 그 나와 그 맞이하는 그 학생이나 학생 음, 대상을 좀 더 깊게 관찰을 하다가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이제 무엇인지 더 캐치를 하면서 그거를 음. 또 풀어주려고 더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런 하나의 관계가 이제 또 시너지가 된 것 같아서 원동력이라면 제가 막내딸로서 언니 오빠들 심부름 아주 그냥 심부름 대장 심부름 음, 대장으로 커왔던 이런 거가 하나의 원동력이었다면 그 나머지 여러 가지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돼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뭐 M잡노 아닌 M잡노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또 네, 생각이 났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주신 말씀 중에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해야지, 나 혼자만 잘나야지, 이런 생각으로만 살다 보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음, 그래, 나도 일단은 뭐 잘 되는 건 잘 되는 거지만, 요렇게 해서, 요런 걸 제공하면 남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네? 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게 일단은 되게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누구나 이제 자신만의 콘텐츠가 있다 찾아보면은 그 내용과 맞닿는 내용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내가 피로 완전 전문가 수준까지는 깊게 알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걸 하나 알았어. 그러면은, 요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 즉, 네. 예전 좀 세월이 지나간 표현이긴 하지만, 초보가 왕초보에게. 음, 이러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이거, 뭐, 이러한 정보 다들 알겠지. 뭐, 내가 뭐, 음, 누구한테 얘기해 준다고 해서 이게 크게 도움이나 되겠어? 다들 이거 아는 걸 거야. 아, 그거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알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음, 10명이 안다 하더라도 10명은 모를 수 있거든요. 몰라요. 그 10명에게는 아주 그게 뭐 사소한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 10명에게는 되게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음, 저런 게 있어?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분들에게는
시작조차도 할 수 없었던 거를 전혀 모르던 세계를 그걸 하나 제공해 줌으로써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주는 하나를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계단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아까 전 말씀드린, 내가 예를 들어 주부로서 빨래를 이렇게 개고, 수납 정리를 하니까 되게, 시간도 음, 단축되고 좋네. 근데 다들 뭐 이렇게 하겠지. 이게 뭐, 유난스럽게 이걸 뭐, 블로그에 올리고, 이걸 뭐, 이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음. 분들한테, 오, 저렇게 수납 정리하는 방법이 있구나. 저런 아이템을 다 해서 사면 좋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만의 컨텐츠, 시작을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음, 계속 뭐 그런 콘텐츠만 또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결국엔 자신도 뭔가 계속 좀 전문가스럽게 점점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뭔가 어떤 자기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막 유료화를 하기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그런 사소한 그렇죠. 것부터 찾은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오픈을 하면서 한두 명, 두세 명에게라 도움이 되면 정말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요. 그럼 그걸 통해서 자신도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러면 요런 거를 사람들이 나는 몰랐는데 나는 전혀 이제 좀 하찮게 여겼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면은 더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찾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 개발하게 되고 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니까 정리를 하자면 초보가 왕초보에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 게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또 마인드가 아까 싱싱생님의 지금 다양한 소위 말하는 엔잡너 활동에 또 하나의 영향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일단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라. 모르겠다는 한번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봅니다. 음,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홈스테이 얘기로 잠시 또 다시 돌아가서 되게 오랜 기간 홈스테이 이런 관련 활동, 특히나 무료로서 해 오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아까는 뭐 코로나 예를 잠시 들어주시긴 했지만, 정말 이제 사소한 벽이 아니고, 야,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건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 뭐 이러한 소위 말해서 뭐 슬럼프면 슬럼프라든지 아니면 위기라면 위기랄지 그런 게 크고 작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큰 어떤 시기랄까? 그런 게 기억 남는 게 있나요? 어때요? 뭐, 글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그 많진 않지만 또 어떤 그 저기가 있으면 또 음, 하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뭐 또 그냥 간단한 또 에피소드인데, 중국 여고생이 둘이 왔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한 아이가 아주 이제 부잣집 아이가 하나 왔고 한 음, 아이는 이제 보통 일반 가정 아이예요. 근데 음, 그 부잣집 아이가 이제 음. 너무 어떤 상대방을 이제 많이 배려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하, 네, 제가 그게 느껴져요, 확실히. 그 두 아이가 음, 앉아 있는데. 음, 그래서, 아이고, 이게 일상 내가 살아오는 하나의 그 음, 모습이 이렇게 다른 음, 곳에 가서도, 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런데 음, 하나의 짧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음, 그 자칫 딸아이가, 음, 여자아이들은 항상 그 저기를 하잖아요. 해외여행 가고 하면 더 긴장되고 해서 음, 이제 그 생리 현장을 했어요. 음, 근데 그거를, 음. 우리 변기통에 그냥 버린 거예요. 아이,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변기가 막혔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야 이제 우리 집안으로 돌아와서는 없었어요 그 음,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야 누구야 누구냐 했는데 음, 말을 안 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라고. 아이고, 어머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음, 아저씨를 불러왔어요. 음,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막 무슨 뭐 큰 쇠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뭐 음, 끌어 나가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꺼내 놨고 야 네, 이게 누구냐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음, 그때서야 저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들도 완전히 막 사실 좀 놀랬죠. 막 그런 음, 뭐 정말 그거 음, 넘쳐서 막 그게 물이 내려가지 않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 애도 엄마 이거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저도 사실은 면목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앉혀서 또 이런 설명을 또 좀 했죠. 뭐 교육적인 또 이런 이야기. 그랬더니 돈을 막 꺼내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애가. 아이고, 이거 이제 그 이제 자기 그 하나에 음,
그 음, 뭐다 이제 뭐 이제 또 아무래도 좀 부유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 뭐 이렇게 생각도 그러게. 하고 예, 이러겠죠. 예. 좀 깜짝 놀라긴 했죠. 어,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 돈을 음, 떠나서 내가 음, 이런 일을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음, 먼저 죄송하다고 하고 음, 이랬으면 또 이렇게가 서로가 기분이 저기 음, 상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 음, 이러면서 뭐 이제 엄마로서 또 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음, 근데 그 애가 이제 그러면서 그때 좀 살짝 자기도 많이 좀 뜨끔했대요. 왜냐면 자기를 음, 그렇게 혼내고 음, 뭐라고 해준 사람이 없었대요. 그동안. 음, 한국에서 음, 살면서.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한국의 패션, 미용, 성형 이런 쪽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음, 저한테 그렇게 된통 혼나기도 하고 뭐 그래도 이제 잘 있다 갔지만 음, 지금도 싱싱 이모 이제 엄마라고도 하고 이모라고도 하는데 음, 더 다음에 뭐 예를 들어 3월에 가는데 가도 돼요 하고 이제 음, 개별로도 전화도 오고 이렇게 이제 어, 와요. 그래서 연예계 쪽으로 살짝 데뷔도 지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야, 그러니까 저도 참 그때 상당히 좀 놀랬죠. 왜냐면 경기물이 막 넘치고, 그러게요. 아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아저씨 그러게. 오셔서 막 해서 내가 따끔하게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너 누구야, 누구냐? 음, 이거, 음, 너네 이거 숨기면 이거 아니야. 내 이거 너 어떤 적인지 내가 음, 무슨 상표인지 내가 한번 열어봐. 막 이러면서도. 일부러 애들 뜨끔하게 좀. 하여튼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아, 이게 내가 가정교육, 내가 음, 가정에서 또 어떤 교육을 받고, 음, 어떤 그 모습이냐가 음, 해외에 나가고 어딜 가서도 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 엄마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음,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이제 꼭 그 학습적인 거 말고도 이런 부분은 항상 신경 쓰셔서 잘못한 거 음, 빨리 잘못했다 인정도 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하는 것도 많이 배워주면 좋고 자기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왜 우리 엄마 누구든 이런 거를 혼내거나 가르치질 않았다고 자기가 딱 말을 하는데 좀 음,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러네. 일로 너무 바쁘셔서 이제 모든 그렇죠. 걸 좀 이게 돈으로 많이 해결을 했던 그러니까. 아이더라고요. 예. 부모 그래서 참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 뭔가,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그러네. 보니까. 챙겨주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이 네, 드니까, 그거를 예. 뭔가 보상은 해줘야 되겠고, 그 미안함은 그죠. 갚아야 되겠고, 그게 이제 결국엔 뭔가 애기한테 시간과 뭔가 들여서 교감을 하고, 이게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뭐 바빠서 어렵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아, 네 원하는 거 사라. 돈이 돼버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서는 참 별로 좋지 못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때는 또 따끔하게 혼내거나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네. 내가 뭔가 미안해 그쵸. 왔던 점이 쌓인 상태라고 하면은, 또, 아유, 내가 이렇게 얘를 뭐 잘 못 챙겨서 미안한 상태에서 그게, 뭔가 쉽게 또 혼이 내지나요, 그죠? 그러니까 더 혼을 못 내게 되고 악순환인 것 같은데, 부모로서 뭔가 그쵸. 아닌 건 아닌 거다, 이거를 바로 잡는 거는, 바로 잡아주는 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또 재밌는 게 음, 돈도 막 돈 음.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막 아이고, 내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내놓는지. 야, 이렇게 또 돈을 왜 이렇게 뭐로 또 많이 가지고 왔냐고 하니까 음, 그냥 그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막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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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넣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음, 돈의 개념이 없으니까 막 돈도 막 그냥 막 꺼내서 현금으로 막 내고 아이고, 야,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렇겠네요. 참, 애니까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 참, 마음의 상처, 돈으로 다 되는 걸로 음, 이해되는, 그죠? 어, 그런 또 예, 참 에피소드 있었는데,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그렇겠어요. 그럼 또 이제 생각이 든 게, 우리나라 어쨌든 문화하고는 조금이든 많이든 다른 문화권에 이제 사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짧게든 길게든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건데, 음, 홈스테이가. 그러면은 그중에서, 야, 요러한 뭔가 마인드, 요러한 태도는 정말 배워야 되겠다. 요러한 뭔가 기억나는 경험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 예를 들어 뭐, 저 나라, 저 문화권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저렇게 접근하고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됐건, 뭐가 됐건, 내가 한국인으로서는 좀 쉽게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태도나 마인드, 이런 기억나는 뭔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그거는 이제 또 음, 약간의 살짝 종교적인 거하고 이제 음, 좀 연결돼서 제가 네네. 아주 뭐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 하는데요. 이제 음, 이슬람 그 문화인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의외로 이슬람 쪽인 사람들이 또 세계 해외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저희 집에 이슬람 이제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살짝은 제가 이제 저도 천주교의 신자거든요. 그래서 아 음, 이게 약간 종교적인 거를 조금 더 이걸 음, 좀 저기 해서 음, 좀 제가 좀 이거를 좀 해야 되나 이제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음, 그래도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제 그 왔는데 하루에 5번 알라신 음. 있는 쪽 그 방향을 보면서 다섯 아, 번을 기도를 해요. 진짜 어, 무슨 일을 어, 하다가도 간단하게 담요식으로 막 깔고 갑자기 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를 제가 그러면은 매일 다섯 번. 빠뜨림없이 네, 하루에 365일.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5번. 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이렇게 5번을 하냐 그랬더니 네, 이거 기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다녀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가요? 네네,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고요. 5번 하루에. 어, 그러면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도 뭐 하거나 상대방과 아니죠. 대화를, 식사하다가 이런 것도 자기들이 시간을 좀 보면서 하죠. 이게 내가 이따가 하면은 그거는 식사 어, 시간 맞으니까 본인들이 음, 뭐 그걸 조율을 하던가. 음, 그래서 이 5번을 이렇게 이제 하는 분을 제가 봤는데 음. 그 약간의 그 모포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다녀요. 이게 네네네. 짧은, 왜냐 무릎을 이렇게 꿇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 간단하더라고요. 그것만 놓고 그 음, 방향을 향해서 이제 음, 기도를 하고. 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와, 이렇게 매번 5번을 음, 기도를 하고, 음, 진짜 나 너무 놀랍다. 이제 음, 이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음. 그게 하나의 이제 본인들은 또 그 하나의 생활이고 하니까, 또 이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음, 그런데 그 어떤 감사의 마인드가 상당히, 그러니까 음, 하루에 5번을 기도하면서도 그 감사의 마음을 음, 음, 계속 그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음, 생각보다 저는 이제 이슬람 하면 뭔가 이제 좀 많이 안 접했을 때는 우리하고 많이 다르고 음. 좀 약간의 이제 선입견도 많이 있었는데 네, 상당히 긍정 마인드고요. 이 어, 감사하는 마인드 그러니까 무언가 좀 어, 조건이 아닌 환경이어도 음, 그거를 그냥 빨리 어, 받아들이고 그 어,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어떤 마인드가 또 그런 그 감사의 어떤 그 마음이 음, 항상 같이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표현하는 데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음, 어떤 그 정말 그 이슬람 문화권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도 음, 저도 많이 조금 없어졌고요. 음, 그리고 참 다양한 어떤 문화, 종교 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음.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오픈이 많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그렇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알지. 음, 겉에서 그냥 저쪽에서 이렇게 바라만 볼 때는 저 사람들 왜 또 저러지? 막 약간 이제 이런 음, 식의 그거가 많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음,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역으로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음, 이슬람 사원도 이제 갔는데 처음에는 살짝 좀 꺼리기도 하고 약간 그랬지만 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문화적인 차원으로 음, 한번 이렇게 잘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도 많이 음, 또 내가 모르는 이런 것들을 배울 게 음, 많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음, 사고가 많이 열리고 음, 다양한 거에 대한 제가 받아들인 게 엄청 이제 넓어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음, 사람을 음,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 사람들보다 뭐 경제적으로는 또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또 아까 말한 뭐 이제 아까 아프리카 이야기도 하고 음, 많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런 저기도 많이 있더라. 근데도 음,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음,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이 살아가더라. 우리 음, 한국 사람들 너무 비교하면서 부족해 막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접하고 이러다 보면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많이 음, 감사하고 이걸로 음, 또 나눌 줄 알고 하는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음, 홈스테이를 하면서는 정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좀 튀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겠다, 많은 그죠? 사람들에게도 음, 한번 뭐 내가 이런 분이 많아요. 우리 집은 18평이에요. 25평밖에 안 돼요. 손님 재울 데가 없어요. 음, 제가 이제 일본에 홈스테이를 갔었거든요. 네, 이제 인솔로. 그러면 그 집은 우리로 하면 이제 도쿄였는데 음, 한 15평 정도예요. 그러면 저는 그 애하고 같이 잠을 잤거든요. 근데 그 어, 딸아이가
학교 갈 때도 제가 그 학교 앞에까지 같이 데려다 주고 또 어, 그 아이하고 같이 잠을 잤기 때문에 엄마에게 막 못하는 그런 물어볼 수 있는 말 여러 가지를 막 조곤조곤 안 되는 일본어 안 되는 뭐 말로 이렇게 막 어, 물어보고 그럴 수가 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홈스테이를 할 때 뭐 손님 방을 따로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음, 게스트룸으로 있어야 내가 홈스테이를 한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음, 아이 자는 방이 하나 있잖아요. 그 아이 방에 오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며칠 묵으면 그게 또 아이에게도 그렇고 그 게스트한테도 또 색다른 경험이고 또 그 어, 서로가 긴밀해질 수도 있고 더 어, 좋은 경험도 많다. 그러니까 내가 뭐 번듯한 넓은 집에서만 홈스테이를 한다 이러지 않고 저는 일본에서 음, 15평, 18평에서도 많이 그 했던 경험이 있다. 근데 지금도 음, 그 집에서 그 아기자기하게만 같이 음, 했었던 생활이 지금도 저는 더 기억이 많다. 그러니까 뭔가 이야, 내가 갖추고 뭐 멋있는 집에서 막 음, 우리 한국 가정을 알린다. 음, 그러는 거는 오히려 제가 생각할 음, 때는 너무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냥 음, 이제 저는 이런 말 해요. 대청소하면 누구 또 와? 누구 또 와?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음, 누구라 손님 온다 하면 그래도 좀 뭐 집을 뭐 이렇게 좋은 집은 아니어도 이거를 깔끔하게 좀 정리도 음,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식구들이나 다들 대청소하면 또 누구 오나 봐? 누구 와? 어디서 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겠네. 한번 집도 좀 청소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오면은 이제 아이 방에서도 많이 자기도 했고, 뭐 이렇게 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너무 내가 갖추고 누구를 맞이한다고 하면은 받기는 힘들어요. 네, 그런 마음을 그렇겠네요. 조금만 열고, 이제 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 오는 사람에게 음, 이런 걸 또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음,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자기를 원하는 음, 그 게스트를 우리 집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네네,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또 그 네네, 중에는 또 너무 그렇죠, 개인적인 거를 또 원하는 저기 때문에 그렇죠, 원치 않으면 그렇죠. 그 사람은 안 받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서로가, 맞춰서 맞으면 신청을 되는 거니까. 그런 걸 근데 요구하는 또 아이들도 많았어요. 외국 대학생들 음, 중에. 자기들도 음, 한국 어린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말도 하고. 어, 그러니까 자기 어, 같이 방에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야, 그거는 그러면 뭐든지 방법은 많이 있는데. 서로가 평생 잊지 못할 어, 또 경험, 추억이 되니까. 평생, 평생. 그렇죠, 그래서 서로 그렇죠, 연결하고, 예, 그렇죠. 지금도 언제 연결하죠. 그렇게 서로가 모르는 서로에게 언니, 오빠하고. 외국인인데, 그죠? 낯선 이방인이 님과 함께, 어, 그렇죠. 함께 이제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면서 수다를 떨면서 그런 경험을 또 언제 해보겠어요, 그죠? 네, 네. 이야, 그래서, 그러네요. 그건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네. 방법인데, 그러한 것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또, 역시 궁금증이 든 게, 반대로 외국인들이 공통되게, 그 중에서 많은 이제 외국인이 거쳐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한국에 머물다 갔을 텐데, 가기 전에 한국 또는 한국인에 대해서 그들이 주로 공통되게 하는 뭐 긍정적인 말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어떤 의견, 생각,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음, 일단은 저희 한국인들이 뭐 예전부터 정하면 한국인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왜 홈스테이를 조금 어려워한다는 게 거기서 나와요. 왜냐? 음, 이게 손님으로 우리 집으로 왔으니 이 음, 손님을 위해서 음, 뭐 음식부터 이 모든 거를 음, 너무너무 막 이렇게 이제 막 접대를 하고 싶은 이 기본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하겠다고 하는 그 엄두가 그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시작부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음, 그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에게 이거 환대해주고 막 관심 가져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이분들은 너무 이제 또 감사한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음, 너무 가족처럼 진짜 음, 이렇게 막 따뜻하게 환대해줘서 정말 많이 너무 정이 진짜 많은 한국 음, 사람들은 너무 따뜻하다. 그러니까 정말 따뜻하다 한국 가정은 음, 음, 너무 그러니까 그런 또 사람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또 네네. 그거를 그만큼 네. 넘어 허들을 넘은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무조건 음, 너무 정말 진짜 이렇게 따뜻한 인정력을 음, 느끼고 한국 가정에 대해서 정말 하면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하는 그 따뜻한 한국의 인간미 이거는 그냥 다 거의 공통적으로 말을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그 조금은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살짝 제가 이제 좀 반대 의견을 주자면 음, 절대 이 사람들을 뭐 완전한 그 VIP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너무 손님처럼 생각해서 모든 거를 다 준비해가지고 갖춰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도 이게
살짝 부담이 또 되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음, 거를 너무 그냥 음, 손님 맞이에 대한 막 그 부담을 너무 가지고 막 이 모든 거를 여기다 쏟아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음, 그냥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그냥 수저 하나 더 넣고 음, 그다음에 방 하나 옆에 뭐 빈방 있으면 빈방 아니면 그 아이와 음, 같이 있는 방 하나 정리를 해서 그냥 음,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는 게 음, 좋다. 그리고 뭐 음, 어떤 경우에 저도 처음에 사실 그랬어요. 근데 에버랜드를 데리고 가요. 그럼 에버랜드 아시잖아요. 입장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외국은 절대 그거,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얼만데 가겠니? 이렇게 먼저 묻고 음, 합리적으로 이거를 하고 시작을 음,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음, 사람들은 그 묻는 거 자체를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내가 가서 또 그것도 내줘야지. 그러니까 어, 너무 그 생각 자체가 시작이 달라요. 그래서 하고 어, 나면은 이래도 돈도 깨지고 이래도 이렇게 해서 너무 막 부담됐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음, 물론 한 번 정도는 처음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는 음, 있지만 음,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의 음, 그냥 일상생활에 그 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그러니까 음, 손님처럼이 아닌 그냥 음, 또 다른 친척 가족이 하나 이렇게 놀러 왔어. 그냥 음, 같이 편안하게 있어. 이렇게 함으로써 그 내가 더 오랫동안 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음, 너무 손님 맞이 내가 음, 이렇게 막 접대해야지 하면은 본인이 지쳐서 오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지.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렇게 이제 음, 마음을 이렇게 먹고 하다가 아유 그러다가 지쳐서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0년 넘게 해온 비결이라면 이제 진짜 내 가족처럼 편하게 나 한국 엄마야. 너는 한국 엄마. 야 그렇겠다. 우리 한국 이거 안 돼. 이거 음, 안 돼. 해서 거절할 것도 하고 저도 음, 처음에 성격상 거절도 못 하고 그냥 좋아 좋아만 했죠. 음,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제 네, 오래 하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가족처럼 음, 대해라. 손님처럼 대하면 그 오래 할 수도 없고 또 더 이제 헤어져서도 더 생각이 더 안 나요. 이렇게 가족처럼 편하게 있었던 이야기들이 또 돌아가면 서로 또 옛날 같이 음. 이야기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렇겠네. 경험을 예. 해봤습니다. 막 너무 무슨 호텔에 묵는 VIP 그런 고객 대하듯이, 그죠? 막 극진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받는 아, 입장에서는 부담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지치거나, 그죠? 하는 입장에서도 부담되고, 서로가 그럴 수 있으니, 적절하게 간격을 네. 두고, 약간은 좀 쿨하게, 그죠? 맞아.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 필요하죠. 게, 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음, 아까 전에 질문 드린 것과 어쨌든 연장선인데, 그러한 뭐 따뜻하다, 정, 이런 거, 긍정적인 거 말고 혹시 기억에 남는, 근데 한국 또는 한국인, 요런 점이 좀 아쉽더라. 요런 점은 좀 약간 서운했어. 아쉬웠어. 좀 놀랬어. 뭐 이러한 것들은 혹시 기억나는 건 있나요? 어때요? 그런 반응? 뭐 약간 이제 그 가정적으로 이제 보면 그 응, 아빠분들이 이제 좀 가부장적인 경우가 좀 있는 집이 있잖아요. 요즘은 또 그렇죠. 예전보다는 안 하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응, 오셨는데 응, 막 약간 바자바바람으로 물론 뭐 바자바람 있을 내 응, 집인데요. 응, 근데 이제 응, 약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그 외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래도 같이 또 손님 가족이지만 또 이렇게 응, 위해서 온 손님이니까 이제 응,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좀 해주면 또 좋은데 이제 응, 아빠 같은 분들이 이제 가부장적으로 하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대화할 때 이제 좀 뭔가 막 이렇게 명령투나 막 응, 이렇게 이제 그런 저기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말은 해요. 한국은 좀 아빠들이 응,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이런 그 아빠들이 아직도 많이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다고 어, 해요. 그런 거 어, 있잖아요. 우리들 제가 회원이 많다 보니까 그 네네. 사람들이 하면서 이런 점은 어땠다 하고 이제 많이 하면 응, 거의 그래도 긍정적으로 다 좋게 써요. 근데 응, 이제 또 이게 또 뭐 이런 면 어땠냐 하고 이제 말을 응, 하면 이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선물을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바리바리 또 이게 응, 응, 싸줘요. 또 우리 한국 응, 사람들 정이 응, 많으니까. 응, 응. 그러면은 이제 우리 거꾸로 우리가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쪽 집을 또 갈 수 있거든. 우리가 서로 상호 교류를 많이 해서. 네. 그러면 다 이래요. 우리는 그러면 또 선물 이걸 그때 그렇게 너무 많이 주셔서 또 선물 우리도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된다고. 근데 또 아, 외국 사람들 또 갈 때도 또 뭐 바리바리 또 선물을 또 어, 싸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정이 많기는 음,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음, 그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살짝 부담이 되고 아버지가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그 음, 좀 상황이 아직도 좀 있는 집이 있는 걸 보고 오, 음, 한국은 야, 남자들이 아직도 좀 그런 저기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음.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우리 좀 저기한테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과의 그런 경험이 적다 보니까 외국인이 한국인에 대한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뭔가 아쉬웠게 느껴지는 점, 좀 고쳤으면 좋은 점을 만약에 좀 알려줬다고 하면은, 저도 역시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니까 저도 네. 참고를 해서 이제, 어, 저도 만약에 적용이 된다는 점이 있으면은 고치면 좋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래서 가부장적인 측면은 또 저한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고쳐보도록 하고 부담 그렇죠. 결국엔 너무 이제 소위 이제 투머치를 좀 이제 지양하고 그죠? 음,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슬슬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데 네. 이제 요즘 워낙 또 많이 이제 회자되는 단어 중에, 개념 중에 하나죠. 퍼스널 브랜딩.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싱싱쌤님은 퍼스널 브랜딩이 비교적 되게 잘 된 지금 분인 것 같다. 나름 자기만의 색깔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좀 뚜렷하고 강하고 확실해서. 그래서 혹시나 싱싱쌤님이 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퍼스널 브랜딩은 뭐 이런 것 같다, 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나를 홍보하고 나를 PR하고 이런 부분이 좀 우리 또 한국인 사상, 동양 사상에서는 아유 너무 나대 나대 이래가지고 좀 뭔가 그렇죠. 살짝 저기 음, 좀 자제해라 이러잖아요. 음, 근데 요즘은 진짜 나를 그냥 알리지 않고요. 나 그냥 음, 가만히 내 일만 물론 묵묵히 음, 어, 하면 이게 알아주질 않아요. 정말 그걸 나를 알려야 하는 이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약간의 뭔가 저도 이제 묵묵히 제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나만의 이제 어떤 스토리도 생기고 이제 할 이야기도 많고 어떤 그 나름만의 어떤 전문적인 이제 영역도 생겼는데 음, 문제는 그거를 알려야지 나를 알고 누군가가 또 같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상담도 해주면서 의뢰도 하고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제가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저도 좀 취약했거든요. 그래서 음, 그나마 카페 하나 음, 하면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 내가 좀 더 이런 SNS를 좀 더 음, 활용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음, 들어서 음, 이제 유튜브도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하우스트 이름으로 유튜브도 좀 하면서 이런 음,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알리고 있고요. 그 음, 다음에 이제 블로그도 좀 이제 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틱톡도 조금은 전혀 저기 신경 안 쓰다가 한 음, 이제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좀 틱톡도 이제 좀 올려보고요. 그다음에 음, 스레드 인스타 음, 결국은 각종 SNS를 이제 좀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나만의 명함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어떤 나를 알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제가 이제 좀 신경을 쓰고 있고 네. 그래서 나를 또 많이 알리고 내가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뭔가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나를 퍼스널 브랜딩에 해 가는 하나의 음, 어떤 과정이고 음, 또 좋은 도구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같이 이 또 저희와 함께 시청하시고 있는 분이 이제 계신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일단은 점검을 좀 해보고 앞으로 내가 이 일은 더 꾸준히 해가서 어느 정도 더 전문성을 좀 쌓겠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계속 묵묵히 일하고만 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는 않는다. 음, 그렇다면 어떤 나만의 SNS를 좀 이제 뭐 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음, 한두 개를 구축을 해서 음, 꾸준히 소통을 하고 또 내 글에 와서 또 이렇게 답을 써주는 분들이 또 그분들하고 저가 또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또 그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또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 5, 60대 분들은 보통 아이고 SNS 그거 야 이 나이에 뭐 어떻게 해 하고 또 그냥 엄두도 안 나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정말 내가 하나의 전자책을 썼어도 이 전자책을 알리려면 알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지금 보고 있는 50대, 60대 여러분들 나만의 SNS 플랫폼을 한두 개 한번 시작을 해보셔서 나를 알리고 또 나를 알릴 게 일단 없으면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저를 좀 알리기도 하면 또 그분이 또 이렇게 같이 찾아와 주면서 제가 또 성장도 하고 또 어떤 뭐 잘 쓰는 말 있잖아요. 거인 어깨 올라타라고 우리 음, 오늘 작가님 같이 이런 또 이런 좋은 또 인터뷰랄까 또 좋은 글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그 블로그며 많은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우리가 같이 가서 또,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인사도 서로 하면서 알아가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상당히 말도 거창하고 내가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데 라고 하지만 내 하나, 내 개인의 이야기만으로도 하나의 어떤 그 상품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거를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부족합니다, 아직 저도.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예, 너무 공감되고, 저도 제 나름의 뭔가 생각을 또 정리를 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의견을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싱싱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자신만의 이제 일단은 콘텐츠를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우선, 자신만의 뭔가 이야기 스토리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관되게 주된 뭔가 하나를 쭉 이어가는 그런 뭔가 딱 하나는 필요해요. 굵직한 하나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이제 파생되거나 확장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를 진득하게. 근데 그게 음, 이제 나한테만 뭔가 도움이 되거나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라면 좀 곤란하고, 뭔가 남에게도, 타자에게도 좀 교집합이 좀 생길 수 있는, 즉, 아까 전에 설명한 걸로 다시 비유를 하자면, 남에게도 뭔가 쓸모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음, 그래서, 요거는 나한테도 쓸모가 있지만은, 플러스 남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뭔가 나만의 스토리, 이야기, 콘텐츠를 계속 이제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콘텐츠를 꾸준히 이제 쌓아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콘텐츠를 예를 들어 계속 생산을 하고 쌓아갔어. 근데 그거를 이제 알려야 돼요. 음, 알리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계속 그냥 내가 종이에만 끄적였어. 아니면 비공개 글로만 계속 그거를 그냥 쌓아놨어. 이러면은 그게 퍼스널 브랜드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죠. 결국에는 오픈을 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즉, 남이 알 수 있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퍼스널 브랜딩의 어쨌든 핵심 중에 하나는 나와 내 콘텐츠를 노출해야 된다는 거죠. 음,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가능한. 그리고 그러한 어쨌든 수단으로서는 싱싱생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다양하죠. 뭐 네이버 카페부터 시작해서 뭐 다음 카페들, 유튜브, SNS, 뭐 블로그, 전자책, 종이책,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강연, 뭐 정말 찾아보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능하다면은 자신이 뭔가 시간적인, 체력적인 어떤 역량이 이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다익선을 항상 이제 강조를 드리죠. 권유를 드리죠. 음,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범위를. 일단은 처음에는 다 해봐라. 인스타도 해보고, 스레드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예를 들어, 각 플랫폼마다 성격이라든지 특 장점이 좀 다르니까, 요거는 나하고 소위 말해서 좀 안 맞네. 요거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일단 해보고, 그 다음부터 아님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관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 10개를 운영하다가, 이거는 내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도저히 무리네? 그러면 줄이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은 좀 최대한 오픈해가지고 오픈 마인드로 좀 다양하게 좀 접해보고 나중에 좀 줄여가는 식으로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에 퍼스널 브랜딩은 다른 표현으로는 나만의 이제 온라인 명함을 만드는 거죠. 나만의 음, 명함.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마도 어떤 직장에 속해 있는 상황일 거고, 프리랜서도 물론 계시겠지만,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직장에서 뭔가 부여된 어떤 명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음, 그 명함은 제가 예전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어떤 허울에 가까워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죠. 즉, 그 직장을 퇴사하고 나면은 사라지게 돼버려요. 음, 그래서 가짜 명함일 수도 있고 허울인 명함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내가 어디 가서도 꾸준히 이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짜 명함, 온라인 명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를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명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퍼스널 브랜딩이 뭔가,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아까 싱싱쌤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부연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도 얼추 됐네요. 그래서 질문도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것들은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대다수는 잘 좀 드린 것 같고, 일단은 마무리 후반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박강필의 피플 인사이트의 어떻게 보면 공식 질문이죠. 예. 음, 싱싱쌤님에게 행복이란 이거를 질문 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이 빠뜨렸네요. 이제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해 오셨는데 이제 뭐 올해가 됐건 앞으로가 됐건 싱싱쌤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목표랄까 계획이랄까 그러한 게 있다고 하면은 또 듣고 싶네요. 네. 제가 외국어를 좋아하고 함께 잘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하우스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은 특히 이제 영어 쪽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음, 하면 더 영어에 많은 사람들이 음, 쉽게 접근해서 좋은 학습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니까 음, 뭐 정말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음, 결국은 이제 제가 항상 늘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 카페에 2년 전에 음, 영어를 이제 특허받은 영어 학습으로 음, 그 특허를 내신 개발자님께서 네, 우리 영어 학습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사교육, 영어 교육비로 가정적으로 지출이 엄청 크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정말 저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음, 이제 묻다 영어라고 해서 이제 특허받은 학습법인데요. 음, 이미지하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그램, 색깔 다이어그램과 그다음에 음, 이제 게임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음, 영어를 이제 쉽게 배울 수 있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4년의 토등 과정을 50일 완성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이거 진짜 오바해서 뭐 광고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음, 정도로 아이들의 몰입도가 있고 그 효과가 음, 실제 이제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음, 카페에서 수백 명에게 그 무료 체험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음, 그 저기 묻다 영어를 상당히 이제 이거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이게 이제 월 구독으로 구독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5만 원이 안 되는데 4만 8천 원인데 음, 제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 다문화 가정이나 또 우리나라에 이제 또 그 영어를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학원비 음, 1, 20만 원이 또 없고 힘든 가정들이 네,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안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음, 예, 한 3개월 정도면 가장 음, 초등 기본 과정도 마스터를 할 수 있고 아웃풋 할 수 음,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음,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사명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음,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음, 영어를 정말 돈도 10분의 1로 줄이고 시간도 음, 10분의 1로 줄여서 영어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음, 그런 하나의 좀 그 기회를 저도 이제 드리고 싶어서 이제 네, 이 이따 영어로 많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에게 음, 영어의 사교육비를 네, 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지금 초등, 중등 대상으로 벌써 음, 1기, 3기, 4기, 5기 진행 중인데요. 음, 직접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어떤 그 습관도 가지면서 음, 많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이제 많은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좀 음, 새로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이거를 좀 많이 알려서 음, 대한민국에서 영어로 스트레스 받고 큰돈 들여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 부분은 좀 제가 앞장서서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특허받은 무타 영어로 많은 분들께 음. 이제 알리는 홍보 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좋은 취지의 일 같습니다. 워낙 사교육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도 영어 사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시청자분들도, 뭔가 좀 더 자세한 뭔가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어떤 포털 저희 하우스터디 사이트에, 카페에서 예, 네, 예, 예, 많이 지금 소개하고 카우스터디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묻다 영어 학습법, 이렇게 아마 검색을 하시거나 찾아보시면, 원하시는 아마 내용을 또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감사합니다. 주시고,
이제 다시 아까 전에 질문 드리려다가 못 드렸던 말미의 질문이죠. 싱싱쌤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예, 듣고 싶네요. 아, 행복. 제가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다른 분들도 당연히 가족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모처럼 네 가족이 다 음, 한 번에 이제 같이 생활하는 지금 시기예요. 많이 좀 음, 어떤 기회를 있어서 학교 음, 문제든 뭐든 많이 음, 떨어지고 아빠도 일 때문에 뭐 이제 멀리 있어가지고 같이 못 있었던 시절이 많이 음,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모처럼 네 명이서 이제 함께 가족이 이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뭐 같이 먹어도 밖에서 뭐가 뭐 좀 비바람 몰아쳐도 이렇게 내 가족이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음, 든든하고 음, 진짜 행복이 따로 없다. 야, 음, 요즘 진짜 살만하다. 야, 음,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음. 뭐 좀 티격태격 했다가도 네. 그래서 맨날 밤 뭐 한 10시, 11시에 빨리 와. 다 와야지. 뭐 차 마시면서 좀 얘기 좀 해야지. 오늘 얘기 음, 이러면서 다 이제 모이라고 하거든요. 네. 다들 누가 진짜 엄마 피곤하게 누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오라고 해서 얘기하는 집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음, 그게 이제 가족들도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이제 스트레스도 푸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저는 행복이요. 같이 가족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전에 그렇죠. 이렇게 못 누렸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회사하면서. 저도 뭐 또 공감이 되는 게, 저 역시도 행복, 가족이 행복한 게 제가 행복한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죠.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면은, 뭐, 그것만큼 또 제 자신이 행복한 일이 더 없을 것 같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또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한 1시간 3, 40분 정도 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와, 박근혜 금방. 피플 인사이트, 이렇게 1시간 3, 40분 정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많은 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 이야기를 또 나눌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 나눈 내용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 이거 괜찮네. 음, 동감한다. 나도 한번 이거는 좀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음,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이 시간 함께 한 거가 영광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와 한국 음, 언어, 여러 이제 음, 한류로 인해서 관심이 음, 아주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 컨텐츠가 외국인들에게 하나의 그 어떤 상품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거창한 거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잘 돌이켜, 이제 하나를 찾아내서 음, 이 외국인들에게 음, 하나의 그 어떤 컨텐츠로 그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알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하면 시장은 너무 넓고 많은 음, 분들이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한국인으로서 너무 음, 좋은 지금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만의 한국인이 가실 수 있는 컨텐츠를 꼭 하나를 만들어서 그 넓은 시장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드리는 질문이 바크트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이제 싱징쌤님의 뭔가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였는데, 아, 그거를 이미, 아이고. 이미 이제 땡겨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말씀 고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많이 나누어서 어쨌든 박근필 작가님하고 함께 이렇게 했던 시간이 너무 앞으로도 소중한 기억,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또 더 저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 가지신 분들 또 섭외해서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저도 덕분에 1시간 또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덕분에 저뿐만 아니고 시청자분들도 오늘 또 너무 좋은 말씀 들으셔서 아마 되게 유익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노정숙 싱싱쌤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눴고요. 오늘 이것으로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싱싱쌤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네.